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민선지방자치 30주년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리얼 버라이어티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지기 박진경입니다. 민선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지 올해로 30년이 됐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가파른 인구 감소 속에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 자문기구인 미래위에 따르면 2052년 우리나라 총 인구의 53%, 청년 인구의 58%가 수도권에 밀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지역은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에 지원방송에선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와 함께 꺼져가는 지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심폐소생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오늘은 새로운 변화의 중심지, 원주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뿌뿌! 네, 원주시 소개 영상 함께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시민과 함께 더 큰 원주를 꿈꾸는 원강수 원주시장과 원주시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말씀해 주실 김석중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반갑습니다.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원주시 편. 오늘 원강수 시장과 김석중 연구위원과 함께 경제도시 원주의 미래를 여는 열쇠는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프닝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올해로 민선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30살 청년이 된 건데 몸집만 커졌지 자립은 줄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님, 민선자치 30년,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95년에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후에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다고 스스로 자평은 합니다. 그러니까 민선 시장 군수 도지사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또 지역 주민들이 열망하는 사업들을 자치단체의 그 시책 사업에 주도적으로 즉시 반응을 하고 반영하는 그러한 그 민선 행정이 이제 30년 동안 진행돼 왔는데 발전한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것도 또 역시 현실입니다. 뭐냐면 그동안 이제 변하지 않은 게 딱 하나가 있는 게 지방 재정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 재정과 지방 재정의 비율 8대2 비율이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여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치단체가 시민들의 그 요구, 니즈를 반영하기에는 재정상의 한계가 그대로 지금 노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 니즈, 그리고 그 지역이 살아남기 위한 또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데 이러한 투자를 이뤄내기 위한 그러한 재정이 지금의 지방재정, 지금의 재정 구조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이라는 게 확실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방정부의 기능이 지금은 모든 분야, 종합행정을 자치단체들이 지금 꾸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국방, 외교, 빼고 나머지 기능들은 지금 지방정부가 다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그 재정적인 그 분할 구조를 확실하게 개선하는 좀 과감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이 많이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 현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원주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이제 경제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핵심 과제로 삼으셨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저희는 경제가 결국은 복지고 또 경제가 탄탄해야만 거기에서 창출되는 재원, 세수, 에너지를 가지고 문화, 또 교육을 살찌우고 또 교통과 치안, 안전을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다는 그런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경제국을 신설을 했고 그리고 저희 이제 원주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의료기기 산업을 더 강화하는 한편 또 한쪽에서는 그 지금의 현재 가장 뜨거운 그런 그 반도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그 탄탄한 그런 그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또 지금 그 원주가 갖고 있는 그 지리적인 이점을 충분히 살려서 제약 바이오나 또 국방기업 또 자동차 관련한 그 산업도 함께 이렇게 일으키면서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3년 동안 그 민선 8기를 끌고 왔는데 그동안 저희가 투자 유치를 한 7천억 원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들어와서 또 신규로 이미 이제 공사가 마치고 지금 가동하는 회사도 있고 또 몇 달 전에 대규모 그 공사 착공을 위한 그 착공식이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저희가 지금 이 기업 유치를 위한 그 산업단지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0여 년 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그 불온 일반 산업단지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내년쯤에 지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그 외국인 투자 지역이 있습니다. 그 문막 외국인 투자 지역이 있는데 저희가 이 외국인 투자 지역 조성 12년 만에 100% 분양을 얼마 전에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 그러니까 지금 산업이 아주 급격하게 이렇게 변화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거기에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미래산업진흥원을 작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어린 그 친구들과 또 학생들, 청소년, 또 장년층,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 연령대에 맞는 맞춤형 경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미래성장 교육관도 저희가 문을 열었고 지금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인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도체 교육원 공사를 한국 반도체 교육원 공사를 시작했고요. 또 최근에 그 강원 미래 모빌리티 혁신센터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기업들이 원주로 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테스트베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반도체 그 실증센터,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지금 공사 시작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래차 전장 부품 시스템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이제 조만간 이제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항공기술센터가 올해 연말쯤에 준공이 되고 또 최근에 뭐 저희가 발표했습니다만은 그 엔비디아 인증 교육센터 설립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주시장님이 진짜 제대로 준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엔비디아도 나왔고 미래차 산업도 나왔고 사실 또 이 말씀을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박사님, 그 원주가 이제 중부권 경제도시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철도 등 이제 교통망 확충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네. 원주시 교통망의 변화와 기대 효과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원주에는 고속도로가 3개가 지나가고 있고 철도가 이제 2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만으로도 교통 여건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아쉬운 게 이제 수도권 방향으로 이제 전철이라든지 지하철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수도권에 이제 GTX 노선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만약에 GTX-D가 원주까지 연장이 된다면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훨씬 더 개선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기존에 이제 중앙선이 있는데 그 중앙선을 이용을 해서 양평에서 원주까지 지하철 운행이 된다면 지금 강원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비전이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 시대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럼 여기에 가장 부합하는 도시가 어디냐? 원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의 중심지가 될 수도 있겠군요. 이 교통망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시장님, 그 원주 공항의 국제선 취항이 그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와 함께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원주 공항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하나는 그 원주시가 차지하는 그 수출 비중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입니다. 저희는 지금 저희 계획대로 그 원주시 산업지도를 재편하고 다시 그리고 구축해 나가는 작업 이게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전체 비중이 뭐 50%, 60%그 이상으로 성장해 나갈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업의 항공 물류 비용 경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원주 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켜야 되는 과제가 떠오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그 원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강원도 내에 있는 항공 그 손님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지금 저 외국을 나가려면 인천공항까지 가야 되죠. 또 멀리 그 청주공항까지 가야 되고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뭐 인천공항 가려면은 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가서 4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서 티켓팅하는 그런 그 번거로움, 수고로움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참지 말고 원주공항을 국제공항으로 만들게 되면 원주 시민뿐만 아니라 영서권뿐만 아니라 모든 강원도민들께서 원주에 와서 비행기를 타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충북권 있지 않습니까? 충북권도 지금 원주로 올 수가 있어요. 제천이나 충주도 마찬가지고. 또 그 옆에 그 경기 동남부권의 항공 수요도 저희가 흡수할 수가 있고 김석중 박사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철도 환경이 원주를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앞으로 2년 후부터 급격하게 바뀝니다. 그러면 그 GTX 말씀하셨는데 GTX가 연결이 되면은요, 그 서울 강남에서 원주까지 30분이면 GTX 타고 옵니다. 그 다음에 경강선 완공이 지금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예. 인천에서부터 서울 남부, 그다음에 경기 남부권을 다 훑어서 원주로 들어오고 GTX는 서울 도심에서부터 서울 한복판에서부터 다 들어오고 이런 철도 환경이 이제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경기 동남부의 항공 수요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항공 수요까지 다 끌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야,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뭐 그 항공 수요가 뭐 몇백만이죠. 원주권의 항공 수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수도권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와 서울시 상공의 비행기들 항공 노선이 얼마나 복잡하게 많습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좀 분산을 시켜서 원주권으로 원주공항을 국제공항으로 만들게 되면 수도권 사람들도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그죠? 강북에서 인천 가는 것보다 강북에서 원주 오는 게 더 빠른 시대가 조만간에 열리니까 이참에 원주공항을 국제공항으로 만들어서 수도권 사람들도 편하게 강원도 충북권 계신 분들도 좀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드릴 필요가 있겠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 순간이 다가오길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박사님, 그러면 원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이 원주가 중부권 경제도시로 도약을 하는데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풀어가야 할 과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처음에 뭐 저희들이 활주로 얘기도 했었는데 그거는 뭐 국제공항 만드는 데 있어서 더 키워야 하는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나중에 외국을 오고 가기 위한 어떤 출입국 관련된 시설은 더 필요하겠죠.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아직도 너무나 협소한 주차장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되고 지금 터미널하고 계류장이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안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제 접근하는 게 아직도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해결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강원도 차원에서는 양양공항이 활성화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우선순위로 이야기했을 적에 이제 도 차원에서 이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갖다 더 우선순위로 지금 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잘 나가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양양공항 같은 경우가 이제 청주공항의 이제 에어로 K처럼 민간 항공사 유치가 좀 잘 돼서 이 원주
공항이 국제공항으로 가는 부분도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풀어야 할 과제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또 원주가 경제도시로 도약을 하기 위해선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 또한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시장님, 최근 원주시가 또 세계 1위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 교육센터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교육센터 어떤 역할을 하는 시설인지 궁금한데 저희가 생방송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조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5천조가 넘는다 그러는데 이 5천조 넘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미국의 국방 예산 1년 국방 예산이 1천조입니다. 그거의 5배 정도, 5배 이상 되는 그 기업 가치를 가진 기업이고 엔비디아가 이제 반도체로 엔비디아가 만든 그 GPU죠. 그 GPU를 통해서 AI 세상을 이제 펼쳐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니까 AI 인력들이 필요하니까 엔비디아가 인증하는 그러한 그 교육 과정을 거친 인재들에게 자격증을 주고 또 그 사람들이 관련된 기업에 참여해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있고 또 취업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그 AI 관련된 그 인력들이 원주에 이제 모여 있게 되면 이 사람들이 취업도 합니다만은 그런 관련된 인력들이 필요한 기업들이 원주로 또 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고급 인력들이 말하자면 그 교육 과정을 거치니까 이 인력들이 모여 있게 되는 그런 R&D 집적 단지도 저희가 구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련된 인력들이 필요한 기업들이 원주로 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볼 때 지금 저희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거의 AI와 연결되는 그러한 그 시너지 효과를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의료기기 산업도 디지털 헬스케어로 가는데 AI와 접목이 가능하고요. 예.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된 산업들이 지금 원주에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 관련 업체들도 지금 AI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디지털 트윈이죠. 디지털 트윈의 그러한 그 산업 구조 속에서 같이 네트워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모든 산업이 사실 그렇습니다. 교육에서 출발해서 인재 양성을 하고 인재 양성이 되면 그때 관련 기업들이 이렇게 모이고 거기서 또 R&D가 창출이 되고 R&D가 창출되면 또 기업들이 모이고 기업들이 모이면 이제부터 관련된 산업군이 자연스럽게 구축이 되고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그런 거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순환 구조 저도 지금 시장님과 박사님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설레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경제를 중심으로 원주의 핵심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원주 시민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숙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솔직히 제가 완전 집순이라서 밖에 잘 안 돌아다니는데 그런 거 할 때는 그냥 한 번씩 구경 가거든요. 그런 것도 꽤 괜찮고. 제가 원주로 이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원주가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들도 좀 많아가지고 오자마자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강원도에서는 원주가 이제 제일 개발이나 이런 것도 제일 많이 되고 제일 크지 않나. 나는 다른 거는 몰라도 여기서 장마가 져도 그렇고 눈이 와도 피해가 없어요. 도시로서의 성격도 많이 있고 치악산을 비롯해서 이제 자연경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연 친화적으로 이제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아쉽다. 좀 불편해요. 영화관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뭔가 영화관 하나 생기면 근처에 또 뭐가 많이 생기고 개발이 되는데 자꾸 없어지기만 하니까. 보통은 젊은 아이들이 노는 게 이제 1시간만 이제 버스 타고 서울을 많이 나가 놀더라고요. 원주 놀 게 없다 해서. 그래서 그런 이제 젊은 타겟으로 이제 하는 행사들이 많이 더 있었습니다. 장사는 다 안 되니까 뭐 장사 들어온 건 뭐 댕긴 내려와 커피도 한 잔 먹고 이랬는데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살고 있는 그 시내 쪽이라든가 중앙 쪽에는 너무 낙후돼 가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어떻게 좀 원주시에서 신경을 써서 좀 발전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젊은 애들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뭐든지 젊은 애들 맞게끔 뭐가 좀 발전이 잘 됐으면 좋아요. 발전된다고 하면 뭐 원주에 일단 뭐 놀이 시설 같은 게 없으니까 솔직히 뭐 애들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그게 좀 아쉽지. 반곡지구의 군 유휴지가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 뭐 취업 컨설팅 이런 것도 하긴 했는데 공공기관에서 인턴을 안 뽑아주더라고요. 앞으로도 원주에 살 건데 그런 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원주시랑 강원도의 꽃 여기가 제일 그나마 좀 뭐 사람도 많이 살고 할 것도 많고 그냥 강원도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 도시인 것 같아서 인심 좋고 살기 좋다. 내가 필요할 때 둘레길도 갈 수 있고 뭐 그 또 복지관 같은 데도 갈 수 있고. 원주는 의료기기 도시. 처음에는 군사도시에서 원주가 시작을 했지만 이제 의료기기 그 산업단지부터 해서 이제 관련된 그런 대학교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의료기기로서 국내에서 이제 가장 잘 자리 잡은 그런 도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기기의 도시 원주, 또 축제도시의 원주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래서인지 우리 시민 여러분이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셨습니다. 시민 인터뷰 가운데 이것만은 꼭 답변을 해야 한다는 것도 있을까요, 우리 시장님? 다 공감이 가는 말씀들을 해주셨고요. 그중에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장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일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저희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우리의 원주의 젊은 분들이 그리고 원주의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이 다음에 학교 졸업하고 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서울이나 이거 외지로 이렇게 나가는 그러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인서울 한다고. 그런데 그러지 않고도 인서울 하지 않고도 원주에 머물면서 아주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친구들과 같이 원주에 머무르고 부모님들과 같이 원주에 머무르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거든요. 네. 이 목표가 달성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소비자가 늘어나죠. 그 기업이 일자리를 그러니까 저희가 기업을 많이 만들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를 통해서 거기서 양질 일자리를 얻어서 살게 되고 그러면 이분들이 구매력을 갖게 됩니다. 월급을 받게 되면 구매력을 갖죠.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나가서 돈을 써야 자영업하는 분들, 소상공인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같은 맥락이라서 저희가 지금 얼마 전에 산업단지를 또 신규로 지금 저희가 승인을 받은 것이 뭐냐면 태봉산업단지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42만 평입니다. 그리고 메가 데이터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원주시 당구동에 이제 그 승인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면 그게 한 45만 평 정도 되는데 지금 원주시가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 구축한 산업단지가 한 80만 평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이번에 저희가 승인받은 산업단지가 45만 평이니까 절반 넘어가는 거죠. 근데 저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전체 한 450만 평까지 산업단지를 아주 좋은 곳에 이렇게 유치를 해서 거기에 작은 기업, 중간 기업, 큰 기업, 대기업까지 해서 원주로 오게끔 하는 여건을 구축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구축하고 소비자들을 많이 늘려서 지금 자영업하는 분들, 소상공인 이런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뭐 고기 장사하시는 분들, 신발 파시는 분들, 옷가게 하시는 분들이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놀 장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원주시가 장난감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3주 정도 됐는데 준공을 뭘 했냐면 어린이 전용 공공 도서관을 문을 열었고 앞으로 이제 복합 체험관도 문을 열 것이고 대형 실내 놀이터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예술회관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꾸미는 어린이 세상의 지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아이들 손 붙들고 가서 이렇게 놀 수 있는 네.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착착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이들 손잡고 이제 그 450만 평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 인터뷰 중에서도 또 축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이 평안에 뭐 축제도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 원주 만두 축제의 성공이 굉장히 대박 났다고 좀 들었었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만두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평범하죠. 그러면서 아주 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맛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 대표 음식이죠. 그리고 만두는 우리 원주의 도시 이 캐릭터와 아주 딱 맞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원주는 교통이 발달해서 전국 각지에서 다 원주로 이렇게 들어와서 모여 삽니다. 근데 저희는 또 텃세가 없어요. 다 이렇게 융화해서 삽니다. 마치 만두 속에 들어가는 만두 속에 돼지고기, 양파, 두부, 뭐 당면, 그래서 부추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죠. 부추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재료가 만두피에 딱 이렇게 쌓이는 순간 만두의 고소한 고유의 오묘한 맛을 내지 않습니까? 원주라는 도시가 바로 그런 도시입니다. 뭐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서울 인근 각지, 원주 인근 각지에서 모든 분들이 모여 사는데 원주민들과 같이 모여 사는데 아주 융합이 돼서 그야말로 원주 발전, 원주 행복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모여 사는 그런 도시 캐릭터와 딱 맞고, 그다음에 원주가 예전에 이제 그 군사 시설들이 많았는데 피난민들도 많이 들어와서 사셨거든요. 그때 먹고 살 게 없을 때 그 이 바닥에 떨어진 음식 재료 또 배추잎 이런 것을 이렇게 모아서 그래서 거기다 속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들어서 그러한 게 이제 원주 만두의 그런 시초거든요. 벌써 한 70년 전, 8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렇게 보면 원주는 만두 도시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성공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글로벌 만두 도시로, 글로벌 만두 축제로 지금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만두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아까 뭐 부추도 들어가고 두부도 들어가고 벌써 이 맛이 다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원주 만두 축제가 이제 미식 관광 글로벌 축제로 도약을 했습니다. 이게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박사님, 원주 만두 축제가 이제 지속이 계속 돼야 되잖아요.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만두 축제를 갖다가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면 원주의 만두 축제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결국은 또 어느 지역인가가 유사 만두 축제를 분명히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현재의 이런 선점 효과를 갖다가 계속 끌고 나가야지 되거든요. 예를 들면 화천하면 산천어 축제 뭐 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듯이 원주하면 만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알게 다른 지역 오기 전에 다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만두라고 하는 부분은 어찌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있지만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각 나라마다 특히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해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시장님께서도 이제 그 만두의 글로벌화를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만약에 건의드린다면,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아주 만두라면 우리가 최고야라고 하는 데가 있으니, 예를 들면 뭐 중국의 어떤 지역 만두 유명한 지역 있겠죠. 일본도 있을 거고, 지금 뭐 저희 타이완하고 엔비디아하고 맺었는데 타이완도 있을 거고, 동남아시아 있을 거고. 그래서 원주는 거기에 허브 역할만 하자. 만두 축제의 허브, 글로벌 허브죠. 그래서 우리가 축제하는 동안 각 나라의 각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거 전부 다 들고 오셔라. 그래서 원주에서 판을 벌려놓으면 결국은 그것이 축제의 글로벌화가 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정을 받은 것이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거든요. 그럼 글로벌 도시가 무엇이 글로벌 도시냐라고 했을 적에 이렇게 우리는 축제의 글로벌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만두의 글로벌을 하게 되면 그것이 강원도가 지향하는 결국은 글로벌 도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또 목표로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음식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두 축제 2번 하고 대박이 나니까 평일에도 그 만두를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리고 원주에 만두 맛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원주가 원래 음식 도시입니다. 다른 그 음식들도 맛집으로 소문난 집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원주의 그 대표 음식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오랫동안 저희가 고민해 왔는데, 만두 축제를 통해서 원주는 만두 도시, 이게 이제 해소가 됐고 해결이 됐고, 그리고 원주에 지금 추어탕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교통이 더 좋아지게 되면 만두 드시러 오셨다가 이제 또 기력 보충, 에너지 보충을 하시는 분들은 또 원주 추어탕을 드시고, 그다음에 또 줄 서서 먹는 그 돈가스 집 있잖아요. 또 떡볶이도 많고, 그 원주의 그 자유시장에 아주 유명한 집도 많고, 시내 곳곳에 지금 줄 서서 먹는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이게 뭡니까, 알탕.
알탕 맛집도 있고 뭐 추어탕 맛집도 있고 많은데 또 장칼국수.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원주가 이 만두 축제를 통해서 만두뿐만 아니라 원주의 그 우리 식당 사장님들이 정말 밤잠 안 자가면서 만들어놓은 그 명품 레시피 각 많은 그 맛집들이 함께 이렇게 부흥하는 그러한 효과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지금 저녁을 먹지 않고 오늘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지금 두 분 앞에 놓인 팻말이 있는데요. OX 퀴즈를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OX 퀴즈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인구 36만 원주시 2040년 50만 달성 거뜬하다. 하나, 둘, 셋. 의견이 갈렸습니다. 처음부터. 두 번째입니다. K반도체 벨트 원주권 확장 충분히 가능하다. 하나, 둘, 셋. 이번엔 두 분이 맞으셨고요. 세 번째입니다. 새 정부 공약에 빠진 원주 현안 솔직히 어렵다. 하나, 둘, 셋. 오늘 마음이 X십니까? 이렇게 또 박사님들은 헷갈렸어요. 자, 이어서 네 번째 질문 드립니다. GTX-D 노선의 원주 연장 빨대효가 우려된다. 하나, 둘, 셋. 오늘 빨간색 X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주관식입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원주시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네모다. 하나, 둘, 셋. 일자리다. 박사님, 원주시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네모다. 하나, 둘, 셋. 도전이다. 도전, 일자리와 도전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5가지 질문 중에 하나를 좀 말씀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를 먼저 여쭤볼게요. 두 분의 의견이 달랐어요. 인구 36만 원주시 2040년 50만 달성이 가능하다. 이거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또 오를 들어주셨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쪼그라들고 있고 강원도만 하더라도 18개 시군 중에 지금 저희 원주시 빼고 나머지 그 시군들이 인구가 줄고 있다는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서울과 그 위성도시, 경기도 위성도시 빼고 지방도시 중에는 지금 원주시와 아산시만 지금 인구가 늘고 있다는 뉴스를 제가 본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는 일자리 구축 사업은 경제 지도는 산업단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구축할 산업단지가 459만 평인데 459만 평 그 많은 산업단지를 작은 기업, 중간 기업, 대기업이 채우게 됩니다. 관건은 대기업이에요. 삼성, LG, SK, 롯데, 한화, 현대 많은 그 굴재 대기업들이 있는데 대기업이 지방에 오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1년에 10,000명, 20,000명 늘어나는 거는 대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갖게 되면 10,000명, 20,000명, 30,000명씩 이렇게 늘게 되고 그다음에 그를 통해서 관련 협력업체들이 또 몰려오게 되고 네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그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들, 그 많은 소비자들 그 월급을 받는 분들 있죠.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또 장사를 하고 싶은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또 몰려들고 그렇게 되면 어느 한 지점을 넘게 되면 그 티핑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넘게 되면 저는 50만 달성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경제 지도가 제대로 그려지면 50만은 시간 문제고 100만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네, 사실 박사님의 이야기도 너무나 듣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함께하지 못하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의 원주시 편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자치단체장이 선곡한 그 히트송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어떤 곡 선정해 주셨나요? 거북이의 비행기를 선택했습니다. 귀여운 노래인데 왜 거북이의 비행기를 선택하셨죠? 그 원주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하자라고 하는 원주 시민들의 뜨거운 염원을 담은 그러한 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름 휴가철에 접어들지 않습니까? 네. 비행기 타고 신나게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다녀보시고 또 뭐 해외 나가실 분들은 또 해외 나가시고 비행기를 타면서 어떤 그 부푼 희망, 미래를 향한 어떤 도전 이런 생각을 좀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신 원광수 원주시장과 또 김석중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두 분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으로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함께 하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논의된 지역발전 전략과 비전들을 자양분 삼아서 원주시가 중부권 경제 핵심 도시로 도약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민선지방자치 30주년 미래성장 동력 발굴 리얼 버라이어티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